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국제 정세가 어지럽자 너도 나도 많은 국가들이 국방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가장 수혜를 받은 나라를 꼽자면 단연 대한민국이 최우선에 올라와 있는데요. 최근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동남아의 베트남에서도 한국산 K9 자주포 도입을 위해 작년부터 대한민국을 방문했고, 최근 도입을 위한 베트남 국방부에서 한국에 또다시 찾아왔다며 베트남과의 방산 무기 계약이 진행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베트남에 도입 예정인 K9과 방산 협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이스라엘과 이란까지 전쟁에 휩싸였고, 여기에 미얀마에서는 쿠데타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미얀마의 쿠데타에 중국이 뒤를 빠지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동남아 지역 전체가 불안에 빠졌는데요. 이를 대비하기 위해 베트남에서는 낡은 구소련제 무기 체계를 전면 현대화 사업을 진행 중인데, 최신 서방제 무기로 바꾸기 위한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 베트남 국방부 장관이 시찰단을 이끌고 대한민국을 방문하면서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었는데요. 재작년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하였고, 빠른 인도를 비롯해 뛰어난 성능으로 유럽과 동남아시아까지도 한국 무기에 대한 좋은 바람이 불어오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베트남 국방부 차관은 베트남이 추구하는 군의 현대화 방향에 대한민국이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한국과 적극적인 군사적 협력을 제안했는데요. 특히 양국 간 수교 30주년이 넘어 포괄적인 동반자 관계로 베트남이 격상한 만큼 그동안 서로 교류가 없었던 베트남이 적극적인 협력을 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동남아 지역에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태국과 말레이시아에 이어 한국산 무기 판매에 베트남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베트남의 육군 전력은 40만 정도인데, 이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육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총 8개의 굴로 편성되었으며 수도 하노이를 방어하는 투수 사령부까지 두고 있는데요. 또한 예비군까지 갖추고 있어 전쟁이 발발하면 최소 400만 대군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동남아시아 바다를 자신들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지역 국가들을 압박하고 있지만, 베트남을 상대하기 까다로워 베트남의 군사력 현대화 및 전력 증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장비 목록을 살펴보면 2000여 대 전차 중 쓸만한 전차는 T-90 전차 60여 대가 전부이며, 장갑차 1500여 대도 1950년대와 1960년대 구소련에서 도입한 장비들이 대부분인데요.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중요성이 높아진 포병 전력은 모두 구형 견인포가 대부분의 수량입니다. 물론 세 종류의 구소련제 자주포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물량을 전부 합쳐봐야 100여 경문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베트남전에 미국과 전쟁을 치렀던 상황에서 바뀐 게 거의 없어 보이는데요. 베트남은 대부분 방어전 위주의 전력을 구성하고 있는데, 미국의 침공을 물리친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중국의 위협이 높아지고 베트남과 마주한 국경지대에 첨단 전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면서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첨단 포병 전력 강화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러시아로부터 무기 도입이 전쟁으로 인해 가로막혀 있고, 기존에 도입했던 무기들 역시 부품 공급이 차단되자 서방제 무기 체계 중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을 가진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려고 준비 중인데요. 전 세계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은 K9 자주포는 한 문당 40억 원 정도로 저렴한데, 러시아에서 도입하는 자주포보다 훨씬 성능이 뛰어났고, 폴란드를 비롯해 최근 루마니아까지 도입을 확정지을 것으로 보이면서 베트남에서도 K9 자주포를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베트남이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면서 경제적으로 대한민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동안 협력하지 않았었던 국방 분야로까지 양국이 협력이 강화되면 한국이 자체 개발하는 무기 체계가 많아 베트남의 육군뿐만 아니라 해군과 공군에서도 전력을 증강시키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베트남은 수십 년 된 낡은 무기 체계를 교체해야만 하기 때문에 직도입보다는 현지에서 면허 생산으로 대규모 병력을 무장시킬 수 있는 막대한 수령을 자체 생산해 확보하기를 원하고 있어 최소 수백만 이상의 자주포 도입 사업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작년 4월 베트남 국방부 장관이 시찰단을 이끌고 대한민국을 방문하면서 제7포병 여단이 위치한 남양주시 일선 군부대까지 방문 왔습니다. 바로 K9 자주포의 실사격과 브리핑을 받기 위해서였는데요.
이때만 하더라도 베트남이 실제로 K9을 도입하기 위한 방문이었을 줄은 아무도 몰랐었습니다. 우선 베트남이 중국을 견제할 핵심 국가로 부상하였고 미국과도 관계가 개선되었지만 값비싼 미국산이나 유럽산 무기로 군 현대화 사업을 전체 진행하기에는 역부족인데요. 그렇기에 서방과 관계를 개선하고도 대당 50억 원대인 T-90M 전차를 구형 전차, 대체 전력으로 대량 도입하려고 했었습니다. 독일과 미국, 프랑스에서 개발된 전차는 대당 600억 원까지 나가는 상황에서 경제력이 아직은 뒷받침되지 않는 베트남으로는 선뜻 도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한국산 K2 흑표 전차가 대당 80억 원이므로 기존에 도입하려 했던 K9을 시작으로 K2 흑표까지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동안 베트남은 동남아 지역에서 큰 전쟁이나 불안 요인이 없었기에 군사력 증강보다는 경제 발전에 주력했었고 대규모로 군을 보유하고 있으나 무기 체계를 형편없는 수준이 바로 베트남입니다. 현재 활발하게 논의가 이뤄지는 베트남을 상대로 타이에서도 베트남과 협력해 헬기 공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수리온과 LAH를 현지 양산으로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은 공군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F-16 전투기를 도입을 진행하고 있지만 폴란드로 인해 완성된 FA-50 전투기 블록 20형의 성능이 검증이 되면 비싸고 생산에 오래 걸리는 F-16 전투기보다 FA-50 전투기를 도입할 가능성도 높은데요. 작년 말레이시아가 FA-50 전투기 블록 20형을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베트남도 F-16보다 FA-50을 도입할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미얀마에서 내전이 발생하면서 중국이 개입하고 있고 이를 통해 주변까지도 긴장시키고 있는데요. 베트남으로서 주력인 육군 전력을 빠르게 현대화할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으로서도 중국에서 영업하던 공장들이 베트남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기에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베트남과 국방협력을 강화해 한국산 무기가 대규모로 도입이 된다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도입이 성사된다면 폴란드만큼은 아니지만 다양한 무기를 대량으로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또한 인도처럼 수백 문의 자주포와 전차 다연장과 전투기 등이 현지 양산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동남아에서 인도네시아를 제치고 대한민국에게 중요한 무기 수출 국가로 베트남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동남아시아에서 인도네시아를 대체할 국가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인데 현재 인도네시아는 KF-21을 비롯해 잠수함 분야까지 목리를 부리고 있어 새로운 방산화 활로가 필요한데요. 그렇기에 이번 베트남과의 협력이 이뤄진다면 방산 수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입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